나만의 집짓기 노하우 22번째, 플랫폼을 통한 빌라 재건축 방법 2편, 건축 설계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빌라 재건축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첫걸음, 건축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빌라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사를 잘 선정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의 재건축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축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토지 위에 빌라 건축을 위하여 설계를 하는 것은 설계사가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지만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업무상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최초 각 세대별 평면이 오픈된 뒤에 기존 세대원들의 미반영된 요구사항이나 추가적인 요구사항 등을 수집해서 반영해야 하고, 현장 설명회에서 세대원들에게 건축사가 고민한 설계 의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이런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재건축 경험이 있는 건축사여야 세대원들과의 불협화음이나 불필요한 오해 등을 줄일 수 있고 의견의 합치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하나 규모의 주택 설계를 해본 경험이 다수 있는 건축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건축물이라고 해서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 호텔 등 여러 가지의 건축물이 있고 이들은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 다세대 주택 혹은 빌라의 설계를 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주택 설계, 상업시설, 전문 근린시설 등의 설계가 전문인 건축사라면 아무래도 다세대, 빌라를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는 건축사와 비교를 했을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실용적인 설계를 하는 건축 설계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500평짜리 빌라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사가 외장 마감을 마치 쇼핑몰처럼 아름답지만 고가의 자재와 마감 디자인으로 설계를 한다면 분명 심미적인 부분은 좋을지 몰라도 재건축을 진행하는 세대원들에게는 분담금 상승이라는 재앙과도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라간 사업 수지를 맞추기 위해 분담금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고급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빌라를 허물고 신축 빌라를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빌라 재건축 사업은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므로 건축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을 해본 경험, 재건축 설계를 해본 경험, 실용성을 갖춘 설계사 등에 고려하여 건축 설계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빌라 재건축 방법 2편, 건축 설계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빌라의 재건축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 전체적인 절차를 잘 아는 건축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의 유사한 규모의 설계를 해본 경험이 다수 있는 건축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술작품을 고집하지 않는 실용적인 설계를 하는 건축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빌라 재건축 사업은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이해관계인들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업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축 설계사를 쉽게 만날 수는 없으므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축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플랫폼을 이용한 빌라 재건축 3편, 빌라 재건축 건축허가 진행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